Q&A를 준비를 하면서 의외로 많이, 뭐 의외라기보다도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어느 질문이 많은 거 아니 내년도에 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총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 겁니까? 한인교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결정은 없을까요? 라는 그런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아직까지 무슨 뭐 우리가 총회를 지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,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교단에 계속 남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그 연합감리교회 총회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질문은 누구보다도 우리 장학순 그 목사님께서 사무총장께서 여러 가지 교단 상황과 그다음에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. 우리 장 목사님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잘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장학순 목사입니다. 아, 왜 항상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질문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, 네, 우리 안병훈 감리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대답해야 될 질문은 2024년 내년 교단 총회의 전망과 그리고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 공동체의 대책입니다. 먼저 전망을 해보면은 아, 간단히 말씀드려서 현재 장정의 근간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장정은 아, 기본적으로 전통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해서요. 그러나 이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제 하나는 그 동성애 관련된 장정의 조항을 아, 위반했을 시에 현재 장정은 아주 엄한 그리고 자동 처벌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조항들이 조금 더 그 유화되지 않을까, 부드럽게 변하든지 아니면 삭제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도성원 감지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뭐 요번에 결정을 해서 바로 발효될 것은 아니지만 그 리저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통해서 그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이 지역적으로 혹은 또한 신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자율적인 교회의 유닛을 형성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근간이 되는 신학적인 내용 외에는 아, 다양성을 허용하는 그런 모색이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주시해서 봤으면 좋겠고요. 사실 지금 장정을 볼 때 우리 한인 교인들에게 제일 관건이 되는 용어는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compatibility issue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정과 기독교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 없다 하는 그 표현과 그 다음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변화에 대한 시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먼저 컴패터빌리티와 관련되는 그 조항은 저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잘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반대의 그러니까 컴패터블 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모호한 방향이나 아니면 이 표현 자체가 드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혼에 대한 정의로서 이제 많은 그 프로그레시브한 분들이 주장하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그
표현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아, 제가 바라기는, 아, 먼저 제 전망은 그것 자체가 바뀔 것 같지 않고, 다만 이 compatibility 이슈하고 결혼에 대한 정의가 현재대로 유지되면서 그냥 괄호 안에,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다. 그러니까 하나의 그 규정적인 노머티브한 어떤 판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까지 큰 텐트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임브레이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책을 나름 바라고, 또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는 그것을 옹호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변화가 한인교회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?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게 이겁니다. 하나는 동성애 목사가 한인교회에 파송되는 일.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동성애 성향을 가진 목회 후보자를 심사하고 추천하는 일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우리 한인교회 건물 안에서 동성애의 결혼이 이제 허해지는 일.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. 만약에 이 세 가지 일, 즉 동성애 목사가 한인교회에 파송되는 일, 그리고 또한 목회자 후보가 추천되는 일,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의 예배당 안에서 동성애 결혼을 교단이 강제하는 일, 이 일이 일어나면 아, 저도 탈퇴하겠습니다. 저도 여러분들께 다 연락을 해서 우리 함께 탈퇴하는 일을, 이 일들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교단적인 스탠스로 퍼미션과 맨데이트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일정한 분들이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허용하는 의미에서, 또 빅 텐트라고 하는 이름에서 퍼미션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한인교회가, 한인교회 목회자가, 또 한인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일을 강요하는 교단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것은 맨데이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,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, 그리고 또 많은 한인교회가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,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, 제 개인적인 전망은 바로 이것을 맨데이스로 해서 한인 교회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 의무 조항이 되는 시나리오는 없다, 존재하지 않는다,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?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. 이제 10월에 있는 한인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이 뽑히게 되면,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교단 총회와 그 입법을 위한 하나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준비에는 한인 총회뿐만이 아니라 또 이 미래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신 선교구 관계자들도 적극 참여를 해서 저희들의 그 입장을 두 가지 방향으로 홍보하고 또한 옹호하려고 합니다. 한 가지 방향은 바로 교단입니다. 교단 전체 리더들과, 그리고 교단 총회 대의원들에게 우리 한인교회의 대략적인 입장은 이렇다. 물론 우리 한인교회도 단 한 가지의 어떤 입장을 가진 단순한 그룹이 이제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러나 대략적인 하나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교단에게 알리고, 우리 한인교회를 정말 이 연합감리교회 큰 빅텐트 안에 소중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본다면 여러분들도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충분한 그 다양성을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겠고,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인교회 전체에 이제 앞으로 교단총회에서 내려질 입장들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. 지금 아,
교단 총회에서 모든 동성애 관련되는 어떤 그런 그 입법안들이 다 통과돼서 그 포용하는 쪽으로 이제 24년 이후에는 연합감리교회는 그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그 아주 진보적인 또 코트 언코트 비성서적인 교단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게 될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인 공동체에 속한 이 세 가지 주요 기관들이 저희 한인목회강화협의회, 한인총회, 그리고 선교구가 힘을 합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그 총회에서 내려지는 그 결정에 대해서 한인교회에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